이거는 그 머리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머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. 올해 6월하고 9월에 확률 문제가 되게 비슷한 게 출제됐거든. 공통점이 두 가지 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고 싶어. 얘는 6월 19번 문제인데 뭐였냐면은 F1이 2 이상이거나 치역이 B가 될 확률을 구해라, 이런 문제였어. 얘는 9월 17번 문제인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수학 동아리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2개 오게 해라, 이런 문제였어.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두 문제 다 이거나를 물어봤다는 거거든. 얘거나 얘가 될 확률을 구해라. 얘도 보면은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. 또는의 확률을 물어봤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야. 근데 이게 수능 문제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. 뭐 몇 개 없을 거야. 내가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, 근데 올해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온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지. 이게 왜 잘 안 내냐면 이걸 내면 포함배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, 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, 그러니까 합사건이지,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일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. 합사건의 확률은 이 확률에다가 이 확률을 더하고 곱사건의 확률을 빼서 구할 수 있다. 이거를 포함배제라 그러는데 뭐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2개짜리는 근데 지금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봐야겠지. 이 확률에다 이 확률을 더하고 얘랑 얘를 더하면 얘는 2번 더했으니까 한번 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뭐랑 같이 얘기해야 되냐면 여사건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, 이렇게 쓸 수 있잖아. 이제 전체에서 이 바깥 부분을 빼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. 그래서 그 또는이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해라,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. 왜냐면 이렇게 구하면 이게 3번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은 한 번만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일견 유리하게도 느껴지지.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특히 얘하고 얘인데,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 쉽냐 이게 구하기 쉽냐 이런 문제가 들어오거든. 그거는 그때 달라. 이 곱사건이 구하기 쉬울 수도 있고 이 곱사건이 구하기 쉬울 수도 있어. 방금 여기서 봤던 두 문제 정도? 이 정도 문제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. 그래서 당연히 풀이를 양쪽으로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. 그게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하는 것까지도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거든.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서 답이 똑같이 나왔다. 그럼 더할 나위 없겠지.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쪽이 조금 더 귀찮아. 조금 더 귀찮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되게 어렵고 그렇기도 해.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통점인데, 이 두 가지 문제가 둘 다 이 사건과 이 사건, 관심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었거든. 이게 서로 독립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PA, PB를 구하면 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지. 얘네들을 곱해서 PA와 PB의 곱이 곱사건의 확률이 되는 게 독립이니까,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걸 느껴주면 그러면 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그 두 문제의 공통점이야. 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를 느껴줘야 되거든. 이게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저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느끼는 건데, 이게 좀 말이 궁색하긴 하더라고. 한번 봐봐.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정의역이 1, 2, 3, 4, 공역이 1, 2, 3인데 이제 F1이 2 이상이니까 1이 가는 게 지금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고 3으로도 갈 수 있어. 근데 그 중에서 2 이상으로 가는 거,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놈의 여사건은 1이 1로 가는 거지. 근데 이게 1이 1로 가든 2로 가든 3으로 가든 이 2, 3, 4가 나중에 함수값을 정해서 치역이 B가 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1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차피 1의 함수값이 하나 정해질 거 아니야. 근데 그러면 나머지 얘네가 그 남아있는 두 개를 함수값을 갖냐 안 갖냐의 문제니까 1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2, 3, 4가 함수값을 결정해서 치역이 B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.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좀 웃겨. 이거는 그 머리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머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. 존재성이지. 이거는 그
잘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작동을 하고는 있냐 뭐 이런 수준의 문제라고. 그래서 이거를 보고 독립을 못 느꼈다? 사실 나는 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독립을 먼저 느꼈기 때문에 여사건을 고려도 안 했거든, 이 문제 풀 때. 뭐 그것도 뭐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.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니,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오냐 B가 먼저 나오냐인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. 근데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오든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오든 그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2개 들어올 확률이 변하지 않겠지. 뭐 A가 먼저 있든 B가 먼저 있든 이 과학 동아리가 이 사이에 뭐 안 올 수도 있고 1개 올 수도 있고 5개도 올 수 있는데 그 2개 올 확률이 뭐 이 경우나 어떻게 다르겠냐고.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선생님 그게 독립인 걸 좀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.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반문하는 거지. 너는 지금 뇌가 있긴 있는 거니